6.3의 안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 약속합니다. 부산 시민들이 현재 대한민국을 바로 좀 봐달라는 그런 뜻. 4차 산업혁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부에서 근본적인 철학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뚜벅뚜벅 가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보수의 희망이다. 노동시간을 줄이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70만 개의 일자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5월 9일 대선이죠. 정확히 오늘부터 21일 후면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뭐 항상 우리 선거 때마다 하는 말이 있죠. 뭐 한치 앞을 보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요. 뭐 이번도 예외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자, 신유리 사탕탕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시점에 맞춰서 실시한 YTN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고요. 대선 후보들의 행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건강 관리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지지율 0%대의 후보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들은 도대체 왜 대선에 나왔는지 이러한 점들 통틀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지금 네 분 나와 계십니다.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신은숙 변호사,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센터장, 성공회대학교 최진범 교수님 네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YTN 여론조사. 자,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문재인 37.7, 안철수 34.6, 홍준표 8.5, 심상정 3.5, 유승민 3.4, 조원진 후보가 1.0. 처음으로 잡히기 시작했네요. 자, 근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차이가 3.1%포인트 차이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조사는 일단 이제 TV 토론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 그리고 이제 그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된 다음에 이제 조사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조사라고 보여집니다. 예. 특히 이제 그 TV 토론에서 이제 보면 TV 토론 이후에 안철수 후보가 지지도가 좀 조정기에 들어갔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여타의 조사에서 나왔는데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큰 어떤 변화는 없었던 것 같다는 걸 읽을 수 있고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후보를 못 정했다. 그리고 이 TV 토론 자체가 앞으로 참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사자 가상 대결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홍준표 후보로 보수 후보가 단일화가 되면은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 조금 더 많이 얻어서 1위를 차지하는 반면에 자 유승민 후보로 단일화가 됐다라고 가정한다면 바꿔주시겠어요? 자,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이제 강성 보수층들이 있을 텐데요. 네. 이제 홍준표 후보가 나왔을 때는 홍준표 후보를 어쨌든 정체성을 중시하는 이제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홍준표를 지지하는데 그 홍준표 후보가 사라졌다라고 하면 보수 정체성을 어쨌든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강성 보수층들이 안철수 후보로 대거 옮겨가고 유승민 네. 후보한테 가지 않고 안철수 후보로 대거 옮겨가는데 그것은 아마도 문재인 후보에 대한 보수 강성층들의 굉장히 이제 견제 정서 이런 것들이 예. 이제 반영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나오지 않았을 때는 유승민 후보가 나왔을 때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가는 것으로 예. 나타나는 것, 매우 이제 특이한 현상이고 그래서 보수 후보가 뭐 단일화될지 또 어떨지 모르는데요. 예. 이후에 어쨌든 한 명으로 된다고 한다면 1, 2위 후보들의 어쨌든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게 이제 바라봐야 할 조사 예. 결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이게 추세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 추세가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어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나오느냐, 유승민 후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두 사람의 어떤 차이가 계속 저 추세로 오고 있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나온다고 하면 문재인 후보가 앞장서는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유승민 후보가 나온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가 앞장서는 걸로 나온다. 그 말은 결국 보수층이라고 하는 층들이 대체적으로 홍준표 후보 이외에 안철수 후보를 선택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수 진영에서는 뚜렷하게 당선 가능성이 높은 분이 없어서 본인들의 일정 부분의 어떤 그 이미지랄까요? 아니면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일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안철수 후보로 선택해서 그쪽으로 전략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 결과를 보면은 아직까지 보수층이 본인들의 그 정치적인 신념이라든가 본인의 그런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선택하고 있지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서 그 선호도를 가지고 선택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수층이 집단적으로 현재 이동을 하고 있지 문재인이나 안철수 그 두 후보를 비교해서 그쪽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이제 바른정당 일각에서는 국민의당과 또는 안철수 후보와 이제 연대해야 된다 또는 지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기류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독자 완주를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은 유승민 후보가 빠지게 되고 홍준표 후보가 남게 되면 안철수 후보로서는 오히려 이제 지지 상승 효과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지금의 다자 구도로 가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고민할 수도 그죠? 있을 것 같은 예. 느낌입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이제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많은 일반 국민 유권자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자, 이게 지금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하고 3.1% 포인트 차이인데 당선 가능성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아마 지금까지의 그 꾸준히 진행돼 왔던 예. 문재인 후보의 어떤 그 대세론 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 또 여론조사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아무래도 당선 가능성이라 하는 것은 예. 요즘 여론조사에서 누가 1등을 많이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그 표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예. 후보의 그동안의 대세론이 1위가 꾸준히 유지돼 왔고 예. 또 뭐 안철수 후보가 뜬다 하더라도 여전히 1등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문재인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아하.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예. 믿음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세론을 사실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본인 이외에 주변 사람들이 어쨌든 누구를 더 많이 지지하는 것 같더라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어서 당선 가능성에 응답을 하는 것이 한데요.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가 당선 가능성에서 이제 월등히 이제 높은 상황이긴 한데, 그러나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30%가 안 되긴 하는데요. 어떤 조사에서는 30% 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지지를 낮았을 때보다는 좀 다소간 이제 올라간 측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요, 뭐 최 교수님이 이거는 또 전문가 분야시죠. 예. 이 TV 토론 말이에요. 대선 후보 TV 토론. 우리가 대선 후보 TV 토론의 첫 번째 TV 토론은 1960년에 케네디와 닉슨 그렇죠. 이 두 후보 간의 예, 토론이었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내용면에 있어서 닉슨이 케네디를 압도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결과는 케네디가 됐단 이겼어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해가지고 TV 토론이 사실은 그 유권자들의 지지 후보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못한다는 게 통설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서 4명 중 1명이 난 지지 후보 바꿀 수 있고 TV 토론 보고서 바꾸겠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세요? 뭐 그 이제 반응할 때는 대답하는 예. 부분이 무슨 본인의 어떤 진심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정답을 얘기했다 이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예. 그럴 가능성이 있고, 방금 지적하신 그 1960년대 토론이 예. 그래서 TV 토론에 역사적으로 남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케네디의 그 멋있는 모습, 젊은 모습, 예. 패기찬 모습, 그 모습이 어필이 된 거거든요. 내용은 좀 내용은 딸리고. 별로 없다 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미지예요, 결국은. 예. TV 토론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여유 있게 아. 당당하게 또 설득력 있게 얘기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말하는 거나 태도를 통해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판단할 때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처음 TV 토론에서 케네디가 보여줬던 그 이미지가 결국은 당선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면, TV 토론이라는 것이 우리가 좀 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나 아니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미지로 보여지는 후보의 모습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이나 어떤 그 공약들을 내버리냐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요, 예.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약 있잖아요. 예. 이 언론에서 당위성을 얘기할 때 공약 얘기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일반 유권자들 공약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난 이런 거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에이 저거는 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고도의 지식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면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며 자원 배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에 대한 지식도 필요할 거고, 이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는데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번에 예. 보면요. 근데 이제 조금 예전하고 좀 다른 현상이 예. 나타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유치원과 관련해서 단설 유치원 이야기했지 예. 않습니까? 저는 사실 근데 이 뭐 좀 용어도 어렵고 저는 뭐 맞아요. 애들 다 키워서 잘 예. 모르는데 저도 그래서 그게 이제 뭔가 이게 있어요. 왜 그렇게 크게 좌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린아이를 갖고 있는 그 이 부모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설 유치원, 병설 유치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한 걸 봤습니다. 이걸 보면 결국 우리나라 선거도 보면 이제 자기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건 관심이 이제 많고 지식이 많죠, 그렇죠. 거기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예.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같이 그냥 공약이 그냥 일반적인 뭐 추상적인 공약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세금, 그다음에 뭐 이런 유치원 문제,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후보자들의 아하. 선택에도 저는 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정책 사실은 이제 대중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알리기에는 상당히 이제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품도 필요하고 이제 그래서 예. 전달이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예.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너무 이제 짧은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이 정책으로 승부하기가 사실 쉽지 않고 단설 유치원 같은 굉장히 특이한 이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 사실은 많은 이유가 즉각적으로 어쨌든 효과를 그렇죠.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반응이 확 오잖아요.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한다면 이제 정책들을 타겟팅을 해서 조금씩 할 텐데 예. 그런 면에서 나오는 것이 프레임이라는 것이에요. 아하. 왜냐하면 프레임이라는 것은 단 하나의 문구로 나를 찍어야 되고 저 사람을 찍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그렇죠.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안철수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는 뭐 나다 또는 과거는 다른 경쟁 후보다 또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사람이 나이다. 정권 교체를 이룬 사람이 나이다.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제시하면서 유권자들이 많은 정책을 보기보다는 그걸 보고 후보를 선택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한 장의 보고서가 유권자한테 보내는 게 프레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전 TV 토론이 사실 TV 토론 통해서 공약을 검증한다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예. 가장 이제 그러니까 일례를 닉슨이 들면 진 거예요. 공약을 내세운 것이 뭐 돈이 들어야 예. 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 저 재원 조달까지 뭐 검증을 하지 못할 테지만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TV 토론을 이렇게 정밀하게 보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그걸 보면서 그게 느끼는 게 이미지라는 거죠. 대통령이 될 감인가? 그렇지, 그것이 바로 그릇인가? 깜 이거를 이미지죠. 판단하는데 예. TV 토론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는 것이죠. 그 더군다나 깜. 선거기간이 짧기 때문에. 근데요, 지금 신 변호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제가 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지난번 1차 TV 토론 때 일부는 TNMS 기준입니다. 예. 일부는 9.9 시청률이요. 시청률. 2부는 8.8. 그런데 1997년에 TV 토론이 됐을 때 그때는 KBS 1TV, SBS, MBC가 동시에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때는 다 합하면 30%가 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역대 TV 토론이 10% 후반대에 시청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합하면 9% 정도밖에 안 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낮은 시청률에다가 근데 그때 유승민 후보가 잘했다는 평가를 받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죠? 심상정 후보가 근데 맞습니다. 지지율은 0.7%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TV 토론에서 이미지를 보면서 일정 부분 호감을 갖긴 하지만 그게 예. 실제 지지로 연결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바로 예를 들면 TV 토론에서 영향을 받긴 하지만 예. 그것이 오랫동안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영향을 주려면 아하. 다른 요소들이 함께 포함이 돼야 한다는 거죠. 예. TV 토론 하나만 가지고 완전히 바꾸기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요소가 제한적이다. 있다고 보는 것이죠. 호감도 비호감도든요. 아, 막 비호감이 쑥쑥 올라가는 후보도 있어요. 예?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좀? 호감도나 비호감도도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사실 TV 톤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TV 톤에서 보여지는 어떤 막말이든 아니면 뭐 행동이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호감과 비호감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거든요. 근데 예. 그것도 호감과 비호감이 바로 투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아하. 여기서 지금 호감과 비호감도가 실제 지지율과 연관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100% 그게 그대로 반영되기는 또 아.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